화가 많이 나더라도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명예 일본인 1위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박지영 이사장님. 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에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시점을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십니까? 아, 뻔뻔한 건 아니에요.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 발언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예,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 것이다. 그래서 돈 주고 사갔다. 일본이 돈 주고 사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미국 공출이 일어났고요. 공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그거를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게 수출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탈로 그래서요 원장님 말씀은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한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까? 그거는 그 농민 아니죠. 그 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지고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 가격에 사갔다고 지금 얘기 어디 근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제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근거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농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도시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 수매를 해서 싼 값에 수매를 해서 그거 그대로 일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별의별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논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로서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런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의 원장이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옳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저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수탈해 간 쌀들은 수출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김태우 차장님. 네, 김태우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우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이름.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에 의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던.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예.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누가 생각합니다.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두 번째,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라고 물었더니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김영관장님,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때도 코멘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자, 이후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아니 역사적 사실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견해를 네. 묻는 겁니다.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좀 낮춰서 하세요.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독립기능관장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정책은 개인적인 입장은요? 개인적인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정혜 보훈부 장관님 적절한 답변입니까? 강 장관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첫 번째 것만 동의하셨고 그 당시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중시하고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그에 부합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번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연자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